마침내 새로운 동굴을 발견한 한 남자. 이내 동굴에 들어선 남자는 그 내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유일하게 그곳을 밝혀주던 램프는 빛을 잃어가고 하는 수 없이 남자는 다시 출구로 향한다. 그런데 그 순간 동굴은 그가 출구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았다. 1920년대 중반, 당시 미국 켄터키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인 매머드 동굴을 중심으로 수많은 동굴들이 존재한다. 이 시기는 켄터키 동굴 전쟁이라 불렸고, 동굴 사업은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았다. 이는 동굴을 소유한 사람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호객꾼들은 도로변에서 진을 치고 자신의 동굴이 최고라 외치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혈안이었다. 그 중에는 플로이드 콜린스라는 한 남자가 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동굴을 탐험해왔고, 그들 역시 그레이트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의 동굴을 소유했다. 하지만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 탓에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플로이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가깝고 새로운 동굴을 찾기 시작했고, 매머드 동굴과 이어져 있을 가능성을 품은 샌드 동굴을 발견했다. 1925년 1월 30일 아침, 플로이드는 샌드 동굴의 입구로 들어선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동굴로 보였지만 플로이드는 그 동굴 입구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는 앞으로의 밝은 미래만을 그리며 램프에 불을 붙이고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동굴로 들어선다. 이내 동굴 입구를 지나 불과 몇 미터 가지 않아 첫 번째 방이 나타났다. 이곳은 비교적 넓은 공간이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나아갔다. 그의 목표는 매머드 동굴과의 연결 지점, 즉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플로이드는 이미 탐험가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은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두 번째 방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몸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공간이 있는 작은 방이었다. 그리고 그 방을 넘어 스키니 루트가 나타난다. 이 구간은 성인 남성이 몸을 온전히 펴고 지나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하게 좁은 통로다. 그 좁은 통로의 높이는 불과 22.86cm 정도였고, 너비 또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한 손에는 카바이드 램프를 들고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으며 플로이드는 그 좁은 통로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의 몸은 차가운 바위에 짓눌렸고 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졌다. 길고 긴 스키니 루트를 통과하자 동굴은 다시 넓어지는 듯했다. 이내 자신이 원했던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새로운 공간을 마주한 플로이드의 심장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곳에서 잠시 기쁨을 만끽하던 순간 유일한 빛이었던 램프의 불이 힘없이 깜빡인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다. 더 이상의 탐사는 무리라고 판단한 그는 샌드 동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려 출구로 향한다. 그는 지나왔던 비좁은 통로를 따라 몸을 비집고 들어가 스키니 루트를 지나 이제 막 넓어지는 공간으로 향하려던 그때 갑작스러운 진동과 함께 굉음이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거대한 바위였다. 채 피할 틈도 없이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덩이가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다. 바위덩이는 플로이드의 왼쪽 다리를 그대로 깔아뭉갰고 그의 왼쪽 종아리와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는 좁은 통로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 몸을 뒤틀어 보려 하지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바위 틈새에 완벽히 갇히고 만다. 유일한 빛이었던 램프는 간신히 희미한 불꽃을 유지했지만 그 빛은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과 꼼짝없이 짓눌린 다리 위 거대한 바위만을 비출 뿐이었다. 플로이드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그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램프의 불빛은 더욱 희미해지고 이내 유일한 빛조차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플로이드는 고통 속의 밤을 맞이한다. 다음날 아침, 플로이드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특히 그의 형제인 호머 콜린스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샌드 동굴로 향한다. 호머는 플로이드가 지나간 흔적을 따라 좁은 통로를 뚫고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간신히 플로이드의 희미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필사적으로 기어들어가 마침내 동생이 갇힌 지점까지 도달한다. 빛 한 줄기 없는 비좁은 틈새에
플로이드는 왼쪽 다리가 거대한 돌에 깔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끔찍한 광경에 호머는 경악하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시작한다. 호머는 플로이드의 다리를 잡아 빼보려 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는 삽과 괭이를 이용해 주변 흙을 파내고 돌을 들어올리려 시도하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바위를 치워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가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오히려 통로 주변의 흙과 돌들은 무너져 내렸다. 호머는 혼자서는 절대 플로이드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동굴 밖으로 나갔다. 동굴 밖으로 나선 호머는 급히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플로이드가 갇혔다는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다. 곧이어 마을 사람들과 경험 많은 동굴 탐험가들이 샌드 동굴 입구로 모여든다. 그들은 삽과 괭이, 밧줄 등 기본적인 도구들을 챙겨 플로이드가 갇힌 곳으로 향한다. 구조대원들은 마침내 플로이드에게 도달했다. 그들은 플로이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거운 돌덩이를 치우기 위해 힘을 합쳐보지만 역부족이었다. 기본적인 도구들로는 이 거대한 바위를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달은 구조대원들은 더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큰 규모의 구조 작업을 요청한다. 구조대원들은 플로이드가 갇힌 지점까지 통신선을 연결하여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동굴 안에서 들려오는 플로이드의 희미한 목소리, 그는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구조대원들은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좁은 통로는 중장비의 진입을 막았고 취약한 집안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린다. 구조대원들은 삽과 곡괭이만으로 단단한 안반을 뚫고 흙을 파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이드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놓지 않는다. 그는 가끔씩 들려오는 구조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낸다. 이때부터 플로이드 콜린스의 구조 작업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거대한 사회 현상이 된다. 샌드 동굴 입구는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차고 수많은 기자와 사진 기자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까지 몰려든다. 언론은 플로이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그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까지 전국에 전달했다. 플로이드의 고통은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매일 신문을 통해 그의 생존을 확인하려 한다. 구조 현장은 마치 커다란 축제의 장처럼 보였다. 음식과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들어서고 구경꾼들은 플로이드의 상황을 안주삼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처럼 동굴 밖에서는 관심과 돈벌이 그리고 방문객 경쟁이 뒤섞인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플로이드 콜린스의 상태는 더욱 위태로워진다. 차가운 동굴 속에서 그는 탈수와 동상 그리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 구조대원들은 그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음식과 물 그리고 전열기까지 동굴 깊숙이 전달하려 애쓴다. 하지만 스키니 루트의 좁은 통로는 어떠한 장비도 쉽게 들여보낼 수 없었고 구조 작업은 한계에 부딪힌다. 수많은 논의 끝에 구조대와 전문가들은 플로이드를 구출할 마지막 희망으로 수직 갱도를 파기로 결정한다. 동굴 입구에서 플로이드가 갇힌 지점까지 약 18m 위 지점부터 땅을 파내려가는 대규모 공사였다. 이 작업은 콜린스 수직 갱도라 불리며 지체 없이 굴착에 들어간다. 수십 명의 광부들이 좁은 공간에서 곡괭이와 삽만으로 단단한 안반을 뚫고 흙을 퍼올린다.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더디고 위험했다. 갱도를 파내려 갈수록 물이 차오르고 연약한 집안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린다. 구조대원들은 갱도가 붕괴할 위험 속에서도 교대로 작업을 이어간다. 굴착 소음은 동굴 깊숙한 곳에 갇힌 플로이드에게 엄청난 진동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 갱도가 유일한 탈출구라는 희망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수직갱도 굴착은 밤낮 없이 계속됐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조금씩 플로이드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갱도 굴착 중 또 다른 붕괴가 발생하고 구조대원들은 겨우 목숨을 건진다. 갱도는 다시 불안정해지고 플로이드에게 향하는 마지막 희망의 통로가 위협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굴착을 멈추고 플로이드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작은 통로를 옆으로 파내려간다. 그렇게 열흘째 되던 날 기적처럼 작은 통로가 플로이드가 갇힌 지점 바로 위까지 연결된다.
구조대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좁은 통로를 통해 플로이드에게 접근한다. 이제 플로이드를 꺼낼 일만 남았다. 온 국민이 숨죽이며 기적적인 구출 소식을 기다린다. 그러나 며칠 후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플로이드 콜린스가 갇힌 지 정확히 17일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동굴 안에 진입했던 구조대원이 플로이드에게 도달한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그의 심장은 이미 멎어 있었다. 그의 나이 37세, 차가운 동굴 속 바위에 깔린 채 그는 샌드 동굴에 영원히 잠들었다. 그 옆에는 꺼진 채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램프 하나뿐이었다. 플로이드 콜린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특히 언론의 과열된 보도는 저널리즘의 서커스라 불리며 이 사건을 흥미 위주로 다루고 비극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이는 재난 보도가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플로이드의 희생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동굴 탐사 및 구조 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현대적인 동굴 구조대 발전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플로이드 콜린스는 죽어서도 평온하지 못했다. 그의 시신은 한때 매머드 동굴 박물관에 전시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기까지 했었다.